그림에서 같이 화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튀어나오는 방향의 균이라는 자기장이 있는 곳에서 단성 금속 고리를 잡아당겨서 반지름이 10cm인 원형 고리를 만들겠습니다. 이 원형 고리를 잡고 있다가 놓았더니 단성 금속 고리의 반지름이 초당 75cm의 빠른 속력으로 감소합니다. 단성 금속 고리의 반지름이 감소하는 동안 단성 금속 고리에 유도되는 유도 기전력의 크기 구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구하기 전에 먼저 금속 고리에 전류가 흐를 경우 금속 고리가 포함하는 면에 대한 자기장 방향 정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펴니다. 오른손을 펴서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제한 나머지 네 손가락을 금속 고리에서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이렇게 감쌉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엄지손가락이 하는 방향이 금속 고리가 포함하는 면에 대한 자기장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금속 고리에 전류가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면 금속 고리가 포함하는 면에 대한 자기장 방향, 화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튀어나오는 방향입니다. 이제 문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속 고리가 포함하는 면에서 자기선속이 변하게 되면 금속 고리의 유도 기전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먼저 금속 고리의 반지름이 R인 순간에 금속 고리가 포함하는 면에 대한 자기선속부터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온이라는 자기장이 있는 공간에 놓여 있는 평면에 대한 자기선속 일반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B가 자기장 크기죠. 그리고 A가 금속 고리가 포함하는 면의 면적입니다. 그리고 C다가 어떤 각이냐 하면 자기장과 금속 고리가 포함하는 평면의 면백타 사이 각입니다. 근데 지금 문제의 상황에서는 자기장 화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튀어나오는 방향이죠. 그리고 금속 고리가 포함하는 이 평면의 면백타의 방향, 화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튀어나오는 방향입니다. 두 개의 방향이 같죠. 그러니까 C다가 0도입니다. 코사인 0, 1이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A가 파이 R 제곱이죠. 자기선속이란 별게 아닙니다. 어떤 면을 뚫고 나오거나 들어가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바로 자기선속입니다. 문제의 그림에 이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이게 뭘 나타내냐면 화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자기력선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속고리가 포함하는 면에 대한 자기선속은 금속고리가 포함하는 면 내에 있는 이 점의 개수가 바로 자기선속입니다. 금속고리의 반지름이 감소하게 되면 금속고리가 포함하는 면의 면적이 바뀌게 되죠. 면의 면적이 감소함으로 해서 금속고리가 포함하는 면에서 점의 개수, 그러니까 화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튀어나오는 방향의 자기력선의 수가 감소하는 변화가 생깁니다. 자기선속이 변합니다. 금속고리가 포함하는 면에서 자기선속이 변하게 되면 유도 기전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자기선속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의 크기와 같죠. 이 녀석을 여기 대입하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들 미분 기호 바깥으로 빼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거든요. 이 녀석을 미분하게 되면 2R 곱하기 DT분의 TR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주어진 값 다 대입해서 단선 금속고리의 반지름이 감소하는 동안 금속고리에 유도되는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구해보면 0.377V입니다. 금속고리가 포함하는 면에 대한 자기선속이 변하게 되면 유도 기전력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유도 기전력은 자기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쪽으로 생기죠. 유도 기전력이 만들어진단 말은 유도 전류가 흐른다는 뜻입니다. 금속고리가 포함하는 면에서 자기선속이 변하게 되면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그 유도 전류는 자기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쪽으로 생깁니다. 단선 금속고리의 반지름이 감소함으로 해서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금속고리가 포함하는 면에서 화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자기선속이 변하는 변화가 생깁니다. 그럼 이런 변화를 방해하려면 반지름이 감소하는 동안 유도 전류가 흘러서 화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튀어나오는 방향의 자기장 만들면 됩니다. 이 규칙을 그대로 적용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단선 금속 고리의 반지름이 감소하는 동안 유도 전류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